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의원 양승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진으로 보는 소아청소년과 질환 두드러기 편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두드러기는 먼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드러기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얗게 융기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무슨 모기에 물려 있거나 아니면 벌레에 물린 것처럼 하얗게 볼록 올라오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는 부위를 우리가 팽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얗게 올라온 부분 주변으로 이 빨갛게 올라오는 것을 홍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두드러기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양상을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생기지 않고 처음에 팽진이 생기고 나서 쭉 퍼지면서 홍반이 되었다가 그게 싹 사라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팽진이 생기고 홍반이 생기고, 그게 몸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이 두드러기의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주변이 홍반이 동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진에는 등 쪽으로 이렇게 빨간 홍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팽진이 나타났다가 팽진은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에 홍반만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배의 홍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큰 홍반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목 쪽으로도 홍반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홍반의 모습이지만은 그 전에는 팽진이 있다가 팽진이 사라지고 이렇게 홍반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리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 두드러기가 나타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물질로는 첫 번째가 감염, 그리고 두 번째가 음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나 고양이와 접촉을 해서 생기거나 곤충에 물리거나 쏘였을 때 생길 수도 있고요. 기계적이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원인은 이 세포에서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하기 때문에 이 히스타민이 급성 두드러기나 만성 두드러기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드러기는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거의 절반 정도가 감염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급성 같은 경우는 보통 3일에서 길게는 7일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3일 이내에 가라앉기 때문에 3일 정도는 약을 먹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함으로써 이 두드러기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두드러기가 다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3일은 이 두드러기 약을 꼭 먹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일주일까지도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이 두드러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6주 이상 지속되고, 그리고 이 증상이 길게는 수년까지도 지속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 만성 두드러기 원인은 그 70% 정도에서 원인을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드러기 종류들을 몇 가지 보면 일광 두드러기라 그래서 보통 햇볕에 노출되었을 때 수분 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랭 두드러기라고 해서 찬 공기에 노출이 되거나 찬물에 노출이 되었을 때, 즉 추위에 노출되었다가 다시 따뜻해질 때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출되었을 경우는 전신에 두드러기와 호흡곤란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심각하게 흥분을 했다거나 아니면 땀이 나거나 햇볕을 받거나 목욕 등 피부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특히 정서적으로 흥분한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맥관 부종성 두드러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안지오이데마라고 그러고 입술이나 눈 주위가 붓는 두드러기로서 가려움은 별로 없지만 기도 부종이 동반이 될 경우가 있어서 이때는 호흡곤란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맥관 부종성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급성이나 만성이나 두드러기가 나타났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호흡곤란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종이 오게 되면 목소리가 갑자기 확 쉬면서 숨을 들이쉬기가 힘들어서 이런 소리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한다면 빨리 응급실에 가셔서 응급 조치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 두드러기라고 해서 물이 닿은 부부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음식물이 또 한 몫을 하는데요. 제일 흔한 것들을 뽑아보라면 계란이나 땅콩 같은 견과류, 그리고 조개나 새우 같은 갑각류, 그리고 제주도에서 많이 먹는 성게알 같은 것도 이 두드러기를 흔하게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게알이 들어간 음식은 피해주는 것이 제주도 여행 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 감염에 의해서 이 두드러기가 올 수도 있는데 바이러스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물론 감기가 되겠죠. 그리고 일부 간염 같은 경우에도 이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로 감염 같은 세균성 감염이나 스트레토코쿠스 같은 것의 감염에 의한 편도염이 있을 때도 두드러기가 동반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의한 약물 두드러기가 있는데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페니실린 계통이나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그리고 설파제 계통의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도 이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고, 이부프로펜 계통, 브루펜 계통이죠.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계통의 해열제에도 이 약물에 의한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약물에 의한 두드러기는 특히 약진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발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꼭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어느 한 피부의 일정한 부위에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부위에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발진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 약물에 의한 약진일 가능성을 높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레에 물렸을 때도 이 두드러기를 유발시킬 수가 있고,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의 비듬에 의해서도 이 두드러기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질을 가진 환자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가루,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삼나무 꽃가루 같은 거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드러기의 종류와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두드러기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치료는 이제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심하다면 스테로이드제를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먹는 약으로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심한 경우에는 주사제를 같이 투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드러기는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급성으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한번 났다 그러면은 증상이 없더라도 3일 정도는 약을 복용시키는 것을 꼭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호흡곤란이 있다면 바로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으셔야지 위험하지 않게 이 두드러기를 넘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드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저희 양승철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이 소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